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2022년 6월 셋째 주 6월 17일 금요경마 금요방송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경마입니다. 금요경마는 지난주 경마와 달리 이 부산하고 제주가 혼전도를 보이는 경주들이 많아요. 혼전 구도라. 가족중보다는 좀 분산 배팅을 하면서 좀 승부처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걸리면은 큰 게 걸리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기세 제가 분명히 잡고 있고, 지난주 일요경마의 대구라 원틀 이 기세를 제가 분명히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주중부터 최선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화요 방송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또 서울하고 제주가 좋아요. 서울이 일단 주종목인 만큼답게 제대로 된 관심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고요. 부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내용 좋게 준비한 만큼 밀고 나가야죠. 그대로. 우리 제주 경마 또 흐름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지금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부산 경마는 제주 경마 방송 우리 전화 인터뷰 이후 부산 분석에 들어가기로 하고, 또 제주 경마 셋째 주 경마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또 흐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둘째 주 경마보다 셋째 주 경마 지금 편성을 보니까요, 난이도가 있고 상당히 혼전 구도로 펼쳐지는 경주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금주 경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흐름 자체는 좀 혼돈도가 있어 보이네요. 편성 자체를 봤을 때는 확고한 축이 있는 경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때도 축마가 있을 때도 배당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제주 경마 지난주 좀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어숭숭한데 이런 부분 이런 게 좀 변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좀 크게 때리더라고요, 뉴스에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 그게 현장에서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 말이 하루아침에 변했나 했는데, 저도 그 말 강신화 자체는 아예 추천을 안 드렸던 마필이라서 자세하게 좀 보지는 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그 부분이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일어났던 그런 경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김문갑 쪽에서 있었을 때 무파사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환불해줬죠. 그냥 우기면 우기는 대로 돈 다 환불해주고 재판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재판까지 끌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하여튼 큰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다 환불해줘야죠, 당연히. 네, 그렇죠. 당연히 환불은 다 환불해줘야 되는데 강신화에 대한 막군만 환불해준다는 거는 여태까지 마사회는 다 환불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몇 년 전인가 그 김동수 부담양권도 그 당시에 다 환불해주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심한 사건인데 그것만 환불해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셋째 주 경마 흐름은 들었고요. 강한남 전문위원이 오늘 메인 승부로 준비한 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네, 마지막 경주를 추천 경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제주 7경주죠? 네네. 한라마 경주인가요? 네네. 네,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제주 마지막 경주, 제주 7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해당 경주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고요. 꾸준합니다. 항상 꾸준하고 때릴 때 때려 먹고 인기 마필들 걷어낼 때 또 가차없이 걷어내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강한남 전문위원의 사이즈를 분명히 저는 알 것으로 봐요. 네, 금주도 혼전 구도에 강한 또 강한남 전문위원이라면 금주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경주고요. 800m로 펼쳐집니다. 4번 전농혁신이 일단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면서 이제 동네방네 내용이 나오는 마필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주행검사 때 걸음 저는 많이 감춰놨다라고 보고 있고, 데뷔 전에 인기 1인데도 이 몰락했던 사연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1경주 4번 전농혁신을 필두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호만제 전농 씨는 말의 능력은 하이고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뭐 기본적인 혈통도 어느 정도 갖춘 마필이고, 뭐 조행검사 때도 마지막에 걸음의 여력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게 좀 어리고 제주마 특유의 좀 순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 뭐 마필의 능력을 충분히 못 꺼냈던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이번 훈련 때 보니까는 아직까지 약간 좀 고개가 높고 약간 수능도 면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휴양 가기 전보다는 말이 많이 전체적인 상태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늦발이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은 뭐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대 마필 또 한 마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대 마필들 중에서는 뭐 안쪽에 있는 1번만 이제 성진보배라는 마필, 뭐 11조 자연철 마방의 마필인데 이 마필도 뭐 조행검사 때는 나름 무난하게 받았던 마필이에요. 어린 마필들은 약간 좀 악벽이 있을 때는 뭐 인기만은 좀 불안하지만은 성진보배 같은 경우에는 마필이 좀 많이 좀 차분한 그리고 전체적인 발걸음도 기본기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일반 게이트에서 뭐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성진보배 상대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데뷔전 치루는 1번 성진보배, 잠재력 우수한 말, 혈통기대치도 있는 말 4번 전농혁신 이 두 마리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2경주로 들어갑니다. 역시 6등급 경주 800m로 펼쳐집니다. 자, 10마리가 장을 겨루는데요. 상당한 혼전이에요. 이제 4번 광해전차가 주행 재검을 받고 나와요. 맨날 팔리고 못 들어오는 말인데 뭐 악벽기가 있어서 그런지 뭐 발주도 안 나오는 말이고 뭐 분명히 뛸 말 같은데 뭐 말 이름만 봐서도 포스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광해전차가 지금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휴양 마필은 아니에요. 마방에 있었던 마필이고 직전에 좀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전이 취소됐던 마필.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죠. 뭐 혈통 자체도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는 혈통인데 말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둔했던 마필이에요. 그래도 제주만은 혈통으로 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실전에서 좀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필이 아직까지는 훈련 강도는 저는 뭐 그렇게 100에서 한 80, 70 완벽하게 마음 정도 뭐 놓고 때릴 정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이고는 이 마필은 벗어날 수 있는 마필 뭐 달 상태는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번 신대륙이 혼전구도 속에 그래도 인기 1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대륙이 뭐 이번에 좀 안장도 교체를 했고 용소비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좀 한 템포 빠른 전개는 가능한 마필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마필의 능력 자체는 크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마필이 생긴 외형이라든가 혈통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성장할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인기도에 많이 지금 인기도를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까지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오히려 이제 7번 맞이 힐링 제주라는 마필이 직전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이에요. 직전에 좀 외곽 전개 뭐 그렇게 조건은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나름 선전한 결과였는데 훈련 때 걸음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벼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마 힐링 제주 뭐 인기 마필 한두 정도 보면은 요 정도 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배당판 자체는 의외로 혼전도를 보일 편성입니다. 3번 신대륙이 혼전구도 속에 우위를 팔리고 있지만은 강한남 전문위원이 좀 더 좋게 보는 말은 7번 힐링 제주다. 직전에 전개에 아쉬움이 있었던 말.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개 자체가 꼬였다라는 거죠. 7번 힐링 제주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3경주로 들어가는데요. 1000m입니다. 제주만 5군 경주. 뭐 제주 7개의 경주 중 3번 쾌제. 뭐 가장 아마 강력한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텐데 제가 이 편성에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제주 3경주 메인 승부로 제가 들어갈 건데 이 8번 강한 능력이라는 마필이에요. 이 강한남 전문위원이 지금 예전에 이게 데뷔 전에 홍건이가 타고 악벽이 있고 한두 번 이게 들어올 때마다 강한남 전문위원이 추천을 분명히 해줬는데 최근에 이게 인기 1위로 팔리든 뭐 인기 두 번째로 팔리든 이걸 다 계속 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박성광 기수를 불러놨다라는 것은 이번엔 무조건 타이밍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세게 보고 있는 말이 8번 강한 능력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능력은 뭐 혈통은 뭐 어느 정도 갖춘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부터 강하게 노렸고
들어올 때마다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최근에 한 서너 번은 제가 단 한 번도 추천을 안 드렸던 마필이에요. 마필 자체가 이제 좀 꼬장기가 있다 보니까 말이 안 넣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악벽이 좀 심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추천을 안 드렸던 마필인데 오늘 수요일 조교 때 이제 성광이가 직접 한번 훈련을 하면서 마필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는 직전에 최근의 흐름보다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이렇게 꼬장기가 있는 마필은 뭐 강성환 기수라든가 박성광 기수 이게 다부지게 좀 말몰이를 하는 기수들의 능력을 끌어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3번 쾌재는 머리인가요? 네, 쾌재가 이제 데뷔 전 휴양 갔다 와서 주행 검사를 이제 2번 받았는데 휴양 갔다 와서 완전히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직전에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 정도 기록을 띄워가지고 승군전에 입상 안 한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번마 쾌재도 뭐 이번 경주 역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마필보다는 솔직히 마주 이름이 더 무섭네요. 송문관 마주 무섭고 한라마는 또 허경화 마주가 무섭고 하여튼 뭐 3번 쾌재는 휴양 이후 좋다라는 거고요. 강한 능력도 이번엔 노림수를 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또 다른 복병권 세력의 마필 뭐 추천드릴 말이 있습니까? 두 마리 정도 언급하면은 6번 마리 흥룡부대라는 마필은 내측 기름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한 번도 이제 전력 질주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훈련 때는 상당히 좀 직진성이 좋아졌어요. 막상 또 뛰어서 버릇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훈련 때 변화를 보였을 때는 실전에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7번마 전국이로도 이번에 김대현 기수가 상당히 좀 공을 들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나온다면 6번, 7번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교 좋아진 말 6번 흥룡부대와 7번 전국이로 두 마리는 배당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4경주로 들어갑니다. 5등급 경주 1000m입니다. 역시 핸디캡 경주고요. 10마리가 자웅을 겨루는 편성입니다. 8번 오라이 힘이 뭐 직전에 보여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특기생이나 여기 3번 천년 약속 이런 마필들이 팔릴 태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기급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좀 많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8번마 오라임도 뭐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능력보다는 전개 그리고 직선에서 좀 초반에 전개가 꼬이면 안으로 기대가지고 전혀 능력이 안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이라면은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기생도 직전에 배당일 때 이제 들어왔던 마필 오늘은 또 인기 마필이에요. 능력 자체가 센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 3번마 천년 약속 뭐 최근에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인데 자, 훈련 때 흐름을 봐서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좀 삼창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마필이고, 뭐 4번마 예스온 같은 경우도 직전에 저희들이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휴양 갔다 와서 상당히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인기권 마필 중에서는 3번, 4번, 뭐 두 마필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안정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8번 오라임과 7번 특기생이 현장 가면 혼정구도 속에 근소한 우위로 대길까지 부각이 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3번 천년 약속이나 4번 예스원 이런 마필들의 상태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배당 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제주 5라운드 들어갑니다. 1000m입니다. 10마리가 장을 겨루는 표 역시 혼전이에요. 뭐 3번 공간비행이나 4번 천재선 뭐 보여준 액면으로 팔린다라고 보는데 역시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봐요. 뭐 외곽의 마필들 광명왕제의 잠재력도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10번 임명장도 뭐 외곽이지만은 기본 능력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가 뭐 충마가 있다 그래도 좀 배당이 높게 형성될 것 같아요. 공간 비행이 뭐 당연히 인기 1위권 될 것 같은데 말은 좋습니다. 직전보다 준비도 직전보다 좀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비행이 뭐 인기권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뭐 전개에 따른 변수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몇 대 언급해보면은, 파천왕은 이제 승군전이지만은, 이번에 좀 준비 과정이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거리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좀 뒷심은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 악벽 자체가 좀 문제이고, 천재선 같은 경우에도
성광이하고의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좀 선행 경합, 무리한 경합으로 무너졌지만은 성광이가 잘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든 살든 초반부터 밀고 나올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이제 복병권에서는 6번 작은 양기, 8번 행복한 순간. 행복한 순간도 늘어난 거리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작은 양기도 오랜만에 공백이 있지만은 마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의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기마로서는 3번 공간비행이 여전히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파천왕도 이제 계속해서 걸음이 늘고 있는 말. 4번 천재선은 이제 적인 기수, 인마 호흡 부분에서 박성광 기수가 좀 더 낫다라는 거고요. 공백 있는 6번 작은 향기, 여기에 8번 행복한 순간도 늘어난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육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10m입니다. 제주마 3군 경주고요. 여전히 혼전이죠. 일단 대성대왕이라는 마필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고 세옹지마나 광화의 명선, 백두산, 삼천지교까지. 삼천지교가 일단 이제 강자 틈 속에서 뛰어왔던 말이고 강군된 말인가요? 아니면은 하나 네네. 지금 강군돼서 이제 레이팅 강군이 되면서 60km 핸디를 부여받았습니다. 예, 역시 기본 능력 자체는 분명히 있는 말인데 컨디션이 중요하겠죠. 그래도 대성대왕이 인기 1위인데 여기도 혼전이에요.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배당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하는데 어렵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성대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잠재 능력이 남아있는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상당히 좀 꼬인 전개에서도 이제 성광이가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오늘 경주 자체는 앞선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대성대왕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최근에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세옹지마 그리고 6번마 삼천지교도 윗등급에서도 제가 배당으로 추천드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군전치로는 6번 삼천지교도 편성 내려왔다 그러면 상태 이상 없다 그러면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라는 거. 10번 대성대왕의 잠재력을 좀 더 보고 있는 경주에 두 마리는 꼭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편성은요. 현장에서 예시장 상태까지 좀 보면서 최종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강한 남자 문영이 날카롭게 뽑아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라마 마지막 경주입니다.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오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로 들어가는데 1610m고요. 핸디캡 경주 8마리 단촐한 편성. 상당한 혼전이에요. 쾌남시대 이것도 이제 강한남 전문위원이 매번 인기마로 팔리면 뺐고 4월 22일 경주 제 기억으로는 또 이때는 추천을 했어요. 외곽 불리한 조건이지만은 이 쾌남시대가 노려야 된다라면서 이 마필 인기 1위지만은 이 마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있고요. 여기에 신촌바람이나 동서제왕이나 황금구슬 이런 마필들도 분명히 이 한라마 경주에는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마필들이 어떤 편성에 올 수 있는 마필들인 거를 강남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승부처입니다. 마필도 단촐한 편성인데요. 배당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늘 최대 승부처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핸디캡 출전 때는 10마리였는데 이제 2마리가 안 나오면서 8마리 단촐한 편성이지만은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필의 이제 훈련 때 최근에 좀 눈여겨봤던 마필 한 번도 최근에 추천을 안 드렸지만은 직전부터 약간씩 올라왔던 마필인데 그 당시에 약간의 제가 생각한 정도로 뛰었던 마필이 있어요. 이번에 상당히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덜 팔리는 와중에서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8마리 편성이지만은, 중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 마필이 현장에서 크게 체중 변동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은, 안정적인 충만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이고, 네, 후차권에서 좀 덜 팔리는 쪽에서 좋아진 마필 한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현장에서 컨디션만 크게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중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8마리 단촐한 편성. 배당은 나올 수 있는 편성이고 현장에서 최종 변화만 없다라면은 웬만하면 올 거다. 이런 강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중심만 잘 잡고 때린다라면은요. 마필드스도 단촐하겠다. 또 강한 남자 문영이 전부 꿰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구멍 수 없는 마건으로 무난하게 때려드리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오늘 전화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한남 전문위원회 오늘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 제주 7라운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통화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오늘 준비한 제주 경마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주 경마 이어서 본격적인 부산 경마 분석에 들어갑니다. 부산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콜센터로 문의가 왔어요. 이 제주 경마 이 마번이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똑같다.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아요. 서울은 제가 대가리입니다. 제가 1등입니다. 제가 자신하거든요. 부산은 역시 내용이기 때문에 맞았다 안 맞았다 해. 지난주 부산은 잘했죠. 잘했어요. 제주는 저는 안 합니다. 제주는 안 해요. 이 내용이 한 30%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강한남 전문위원의 마번이에요. 이거를 저는 지금 8년째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제주 경마는 공유를 합니다. 왜 공유를 하냐?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합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돈도 많이 따봤고 경마를 해서 부산으로 죽은 거를 제주로 다 찾아봤고 제주로 상한가도 수십 번 때려봤고 잘해요. 내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는 게 강한남 전문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어떤 구독자 팬 여러분이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제 쪽지가 왔어요.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마번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냐? 같아요. 같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료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료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춰줘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는 변함이 없어요. 그 누가 저한테 태클을 걸어도 강한남 전문위원의 마번은 70% 정도를 제가 무조건 합니다.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얘기가 다 끝난 거죠. 왜? 빼터기 때문에. 강한남 전문위원도 경마를 하고 강한남 전문위원도 서울 경마 때는 전화가 와요. 뭐 사냐? 뭐가 좋냐? 우린 다 얘기합니다. 제주 경마만 하지만 제주 경마에서 돈을 잃었을 경우 서울 경마 해야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가져가요. 강한남 전문위원이 하지 말라 그러면 못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죠.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고요. 그분이 이제 뭐 예상가 같은데 그대로 합니다. 저는 그대로 합니다. 서울 부산만큼은 제가 대가리입니다. 전 자부합니다. 자신하고요. 부산 경마로 들어가는데요. 지난주 부산 경마 좋았죠. 금요일날 믿는 마방 33점을 볼라벤 놓고 43배 원틀 막권으로 때렸고요. 일요일날도 윈드하이의 대우전설 하이라이트 승부 원틀 막권이 있었고 크레이지 콘티 알파킹이지 38배짜리 또 적중이 있었고 또 메인 승부였죠. 그레이트 캡틴의 잠재력 또 있다. 또 반주력 막권이지만은 제대로 잡았고요. 좋았습니다. 지난주 경마 주로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머리가 안 아파요. 제가 이 결대로 가거든요. 경마가 제가 원하는 전개 제가 생각하는 전개 그대로 가면은 기수가 조금만 실수만 안 한다면 그대로 오더라고요. 금주도 이 기세 제가 분명히 잡고 있기 때문에 최선 다해서 예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승부는요. 아마 제가 368경주 2368인데 3경주 6경주 8경주 승부로 가져갈 겁니다. 전반부 3경주 후반부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를 6경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제주 경마는 제가 2경주와 4경주 오전장의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인데요. 두 마리를 노리고 있는데 일단 가원의 빛을 짧게 봐요. 짧은 말입니다. 이게 1000m에서 예전에 유광인가요? 유광이 기수인가요?
껍데기를 벗기면서 3차게 왔습니다. 물론 바벨 포세이돈이나 일념천하 이런 마필들한테 졌기 때문에 그때는 1000m였고요. 이번에 또 팔리는데 이제 휴양 공백이 있거든요.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주행 재검 보니까 아직도 끝걸음은 밋밋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찬이 감량을 불러놓은 것 같은데요. 주행 재검입니다. 3번이에요. 3번. 가오네비. 경합도 없고 그죠? 앞을 가는 대로 푹 붙들고 타고요. 옆에 말이 붙여줬습니다. 제가 항상 복귀 볼 때 얘기하죠. 옆에 말이 붙어주면 더 뛰어야 된다. 이 주법을 보십시오. 벌써 푸덕푸덕 됩니다. 푸덕푸덕 되죠? 우죠 넣죠. 옆에 말이 붙어주면 원래 더 뛰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더 뛴 거예요. 이게 더 뛴 걸음입니다. 이게 혼자 나 홀로 6번 자리에 있었으면은 여기가 있겠죠. 쓰죠. 이번에 거리가 몇 메다죠? 1200입니다. 게이트 외곽입니다. 안쪽에 1번 스카이 아치도 있고 여기에 폴트윈도 있고 그죠? 닥터 드래곤이 팔리는 이유 이런 말들이 지금 팔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기습 선행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얘는 조기호가 좋아졌다면서 팔리고 선행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팔린다. 가원의빛이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경합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외곽이기 때문에. 짧은 마필로 저는 봅니다. 공백도 있고요. 공백 가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뭐 주행 재검 보니까 좋아진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두 마리 정도를 언급 드릴 건데요. 1번 스카이 아치하고 2번 해남 짱돌입니다. 1번 스카이 아치 같은 경우는 직전에 게이트 자체는 5번이었어요. 그죠? 6번이었는데 게이트 좋았어요. 최적의 전개를 풀었는데 근성이 나름 있더라. 데뷔전이었거든요. 내측을 물고 들어갔어요. 6번입니다. 발주 좋죠. 스피드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선행을 뺏겼기 때문에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려는데 자리가 안 내죠. 3하고 5 뒤에까지 밀립니다. 서강주가 기승술이 좀 부족했죠. 밀립니다. 여기서 밀리죠. 6번이에요. 자리를 안 내주죠. 여기서 7도 안쪽으로 기어 들어오니까 그 5번 뒤에까지 밀리는 거예요. 이게 밀립니다. 여기서 이미 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내주로를 파요. 주로 자체가 내주로가 무거웠죠. 내주로가 무거웠는데 여기서 또 내주로를 선택합니다. 이미 전개 자체가 완전히 꼬였던 거예요. 지금 6번을 보는 겁니다. 1번 스카이 아치에 그게 여기서 안쪽을 선호합니다. 강주가. 실전 적응치고는 주법 자체를 보면 알겠지만 기본기 자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성이 있어요. 자기 걸음은 뛰고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 원게이트에 내측에서 갇히는 그림도 제가 그려봤는데 일단 자기 걸음은 분명히 뛰었다라는 판단이고 내측에서 갇히는 그림이 아니라 스카이아치는 내측 최적의 아마 3선 정도 선입권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전 적응 끝낸 만큼 제가 항상 그러죠. 더 뛴다. 더 뜁니다. 원게이트에 상대들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죠? 이번엔 무조건 노려야 된다. 더 뜁니다. 스카이아치 노려야 되고 이번 해남 짱돌은 발주 부분이 솔직히 조금 미흡한데 말 뛰는 주법을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앞으로 저는 좀 더 뛸 말이다. 자기 밥벌이는 해줄 마필로 봐요. 뭐 주로 자체가 지난주 1호 경마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안쪽의 말들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출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불리하다. 이 폴트윈 같은 경우도 주행검사 보면은 유현명 기수가 완전히 눌러탔죠. 서두르면은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요. 닥터 펜타곤은 조교발로 팔리는 거고 선행부 하나로 팔리는 거고 가원의 빛도 경합에 약한 말이고 결국은 감량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카이아치 해남 짱돌 이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해남 짱돌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요. 장구의 변화를 줬습니다. 눈가면까지 씌우고 혀끈까지 신청을 하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안쪽에 두 마리를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경주 1200 국내산 육군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장을 겨루는데요. 애니라인이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거리가 1200으로 내려놨고 이게 몇 전 뛰어요? 14전인가요? 14전을 뛴 말인데
보여준 건 없어요. 우승도 없고 입상도 없고. 얘가 팔리는 이유는 이제 직전의 가능성. 1400이었죠. 이번에 거리가 1200 내려놨기 때문에 또 선두권 자체가 빠르든 어쨌든 기본 능력 자체가 얘네들보다는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직전 뛰는 거 보니까 1400에 29초거든요. 29초 뛰는 말 없습니다. 여기 무거운 주로에. 그래서 애니라인이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내용 있는 말 하나 나오는데 그게 9번 퓨전 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갑니다. 이게 이 빠입니다. 이게 내용이. 직전에 거의 1년 정도의 공백을 가졌던 말이 이 퓨전 퀸이고요. 직전은 실전 적응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판단이에요. 이번에 완벽한 죽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은 9번 퓨전 퀸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죠. 더 뜁니다.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30조가 입지가 없어졌어요. 그죠? 예전에 30조가 아니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표 마주였던 신우철 마주, 그 따님인 신윤경 마주. 말들이 다 지금 다른 마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입지가 없어지고 부산은 또 체제 자체가 지금 서울하고 달라요. 서울은 상금의 몇 프로씩 나눠 가지면서 관리사들한테 한국마사회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월급이 배분되지만 부산은 안 그래요. 조교사랑 관리사랑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교사분들이 사표를 내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30조도 바쁘다. 관리사들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가야죠.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30조가. 가야죠. 예전에 울줄리 조교사 마방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최초로 고비가 온 것 같아요. 고비가. 가면 되냐? 가면 됩니다.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마리 추천드리는 말은 9번 퓨전킨 10번 애니라인입니다. 두 마리는 무조건 노리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오겠죠. 두 마리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3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산 5군 1200m로 펼쳐집니다. 12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이에요. 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전반부. 정문 드래곤하고요. 골든 썬더볼트. 이 골든 썬더볼트는 직전에 기억이 납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아나짜리라면서 영광의 파워의 중배당 제대로 승부를 봐드렸던 말. 이건 분명히 뛸 말입니다. 기승기수가 이제 유연명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정문 드래곤은 공백이 있죠. 8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재검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가 더 잡혀 있어요. 그리고 조교를 보니까 정문 드래곤 보니까 야 이게 원래 이렇게 목숨이 좋았나? 이 뭐 낮게 쫙 깔려가지고 이 보십시오. 옛날 우리말 그 34조에 있던 1군까지 갔던 붕정말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형철이 형이 탔던 말.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뭐 이상이 전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서울련 하나 때리는데 정문 드래곤의 안쪽이거든요. 알파스타가 3군에 있는 말인데 때려도 안 나가. 비스틀리는 원체 순발력이 있는 말이니까 뭐 이 정도 뛸 수는 있다고 쳐도요. 정문 드래곤이 내측에서 꽉 붙들고 아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다. 뛰는 거 봐도 주행 재검 보면은요.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말이 그냥 완전히 밸런스가 잡혀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7번이거든요. 외곽에서 허승훈이. 예전 뛰었을 때도 기본 능력 자체가 원체 있었던 말입니다. 이 정문 드래곤이요. 말 능력 믿고 갈아 엎어버리죠. 그냥. 돌려버리죠. 직선에서 뭐 상대들이 분명히 약했던 건 맞아요.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들하고 주행검사 받았는데 그건 당연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주법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말이 앞으로 뛸 말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종일관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말. 정문 드래곤 제가 봤을 때는 이상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는요. 이 정문 드래곤하고 골든 썬더볼트 이 두 마리는 일단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말이고 중심에 대한 확신. 이 의외로
혼전도를 보입니다. 의외로 배당판 자체가 떠 있어요. 이번 정문드래곤 팔리죠. 여기 서부특급 팔리죠. 승군전이에요. 서부특급은요. 그죠? 승군전이고 직전에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또 팔리는 거고, 여기에 5번 원더블레이드 팔리고요. 여기에 6번 골드 썬더볼트, 이 네 마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배당판 자체가 형성이 되는데 4강으로 형성이 되는데 축선정을 잘한다라면 분명히 잡아먹을 수 있는 경주 아닙니까? 한번 때려볼게요. 전반부 메인인데 배당판 자체가 의외로 혼전도를 보일 겁니다. 자, 다음 부산 4경주로 들어갑니다. 1600 국내산 5분 경주. 이 승부사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승부사 전문위원이 우리 화요일 방송에 아이윌비 프리하고 원더풀 파일, 이 현장 가면은 이게 인기마가 지금 3번 아이윌비 프리, 여기에 6번 새로운 하만, 뭐 7번 용가리도 팔리고 9도 팔리고요. 뭐 땐 원더풀 파일 팔리는데 혼전으로 팔릴 거예요 아마 현장 가면. 댓글도 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 3하고 땐을 이길 말이 있다 그랬거든요. 3하고 땐을 이길 말이 여기 있다. 전화 인터뷰를 해야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승부사 전문위원은 또 부산만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어쩔 때는 뭐 3위 간다 4가 간다 그랬는데 아 뭡니까 그러면 난 맞췄는데 약 올려요. 나랑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야 무슨 동생한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얘기했지 않니 뭐 이런다니까요. 약속이니까요. 네, 진짜 승부사 전문위원하고 저하고는 좀 오래됐는데 우리 화요 방송에 또 제가 끄집어낸다 그랬고 또 승부사 전문위원도 확답은 주진 않았어요. 오픈을 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저도 얘기한 걸 기억하는데 그래도 우리 금요 시청자 여러분들 또 화요 방송에 또 우리 고정으로 승부사 전문위원이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 인터뷰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4경주 딱 맞춰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 전화를 받네요. 또 안 받으면은 여기서 제가 좀 뒷담화를 좀 깔려고 그랬는데 뒷담화 까는 거다 들었는데요. 뒷담화가 아니죠. 얘기할 때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고들 계시고. 야 지난주 경마 조도 못 먹더라고. 이거 막 그거 못 맞췄어요? 좀 욕심을 내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좀 더 맞춰주려고. 야 진짜 내 성격이 그런 대마이 없는 놈이 아닌데 야 예상하고 나오니까 그 일이 보이더라고. 야 미쳐버리겠더라고. 하여튼 제가 지금 4경주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예. 3번 아이윌비 프리, 6번 새로운 아만, 7번 용가리, 9번 할리우드 킹, 10번 원더풀 파일 5파전 구도로 배당판이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와중에 화요방송의 승부사 전문위원이 3번 아이윌비 프리와 10번 원더풀 파일을 이길 수 있는 말, 이 정도의 두 마리가 상대 말하면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전화 인터뷰를 시도한 겁니다. 여하튼 저는 지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물을 안 가져왔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일단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현지에서 부산경마 예상을 하고 있는 승부사입니다. 지난주 어떻게 정말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마가 좀 정상적으로 그동안 많이 좀 밀려 있었던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뭐 출전하는 말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또 말 교체 시기가 돼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뭐 터질 경주 터지고 저배당 경주 저배당으로 흐르고 있는데 금일 4경주를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윌비 프리가 직전 경주 이제 공백이 있고 나왔는데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이번에 페로비치로 기수가 바뀌었고 원더풀 파일도 이 말이 이제 우승을 하고서 5등급에서도 계속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3등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번 할리우드 킨에게 졌는데 여기 뭐 9번 할리우드 킨이 처음 입상할 때
제가 맞췄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500kg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 말이 500kg이 넘고 체형이 좀 큰 말인데 체형이 크기 때문에 발전은 좀 늦다, 더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가리라는 말인데요. 이 용가리가 이제 관심마방 32조, 32조가 썩 좋은 성적을 내는 마방은 아닙니다만은 또 들어올 말들 들어와 주고 그러고 있어요. 용가리. 큰 경주에도 출전하면서 이 말이 근성을 많이 키웠고 그 정도로 기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속 시원하게 용가리 놓고 한번 하려고 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었는데 옛날에 승부사 전문위원이 저한테 용가리 가지고 한번 한구라 해라. 그때 못 왔죠 그때? 용가리요? 예, 기억나죠? 아닌가? 용가리 가지고 승부사 왔지. 전문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형님 이게 용가리가 간다는데 이게 되는 말입니까? 내가 그랬나? 난 용가리 맞힌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췄죠. 같이 맞힌 적이 있죠. 네, 근데 이게 글쎄 뭐 잣나무길이나 막 이런 말들 그 이세마 경주 아름다운 질주에서 그때 거기 나갔는데 그 정도로 기대치는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원체 체형이 크다 보니까 좀 둔탁해. 발전 능력이 좀 떨어졌었고. 그죠? 그게 이제 힘이 차면서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고 이 화려한 파티의 자마가 이제 용연하고 용천인가 있어요. 그 용연도 달래하고 용연하고 용가리하고 이 세 마리가 이제 엄마가 똑같아. 근데 보면 뭐 용연 같은 거 봤잖아요. 그 박재희 기수 같다고 끈적끈적하게 상금 많이 벌어준 말이거든. 예. 그래서 이 7번 용가리를 저는 이번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용가리.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더 이상의 설명은 안 할게요. 또 오픈을 해 주셨고 뭐 배당판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당한 혼전 구도로 펼쳐질 경주다. 배당판 자체는 완전히 떠 있고요. 아이윌비풀이 페로비치 한 장이기 때문에 팔리고 새로운 아만도 직전에 말 못하 진말이고 할리우드 킹도 18조 이것도 걸음이 늘고 있는 말이고 원더풀 파일 19조 또 유연명이 한 장이고 이런 말들이 지금 배당판에서 거품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팔리죠. 용가리는 거리 1600 첫 도전이고 여기 송경윤 안장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성이요. 여하튼 전문위원이 약속한 뭐 확정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경마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뛰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응원 좀 해주시고요. 뭐 용가리는 좀 막건 사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뭐 안 들어와도 그때는 뭐 욕을 해도 되겠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픈해줬기 때문에 후회 없는 한판 승부가 되지 않을까. 또 요즘에 기세가 좋아요. 승부사 전문위원도 기세가 좋고 여기 또 성적보다 우리 회유 방송에 추천하는 말들이 거의 다 입상에 성공을 해요. 저랑 사대가 좀 맞아요. 저는 안 맞는데 이 방송에는 또 사대가 맞더라고요. 여하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이 부산 4경주 조금 뭐 후차권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승부사 전문위원회 유료 ARS나 문자를 좀 신청해가지고 좋은 성적. 저희가 이제 예상가로서의 촉 예. 이번 주에 이 쓰나미 위원이 서울 경마 굉장히 잘 맞힐 것 같아요. 됐습니다.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어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하여튼 뭐 끌어냈습니다. 부산 4경주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냥 제가 뭐 더 이상 설명드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혼란이 와요. 혼란이. 저도 용가리는 뭐 추천합니다. 자, 다음 부산 5경주로 들어갑니다. 1400 국내선 4군 경주. 자, 11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입니다. 빨라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베스트 함성이나 짱이나 여기 오르다나 그죠? 은성 영웅이나 영천 솔레미오까지 이런 말들이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빠른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빠르게. 전개 유리한 딱 2마리가 있는데요. 일단 4번 짱이는 세게 보진 않아요.
이 거리 1400에 다실바 탔을 때 무너졌거든요. 이 직직정 경주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무너졌냐. 도대체 거리 1200이었나요? 4월 1일 1300m는 상당한 여유를 보였고 직전에 1400에 부러졌는데 이때는 베스트가 아니었대. 이 내용이 안 좋았대요. 15조 안우성 쪽에서는 그걸 모르고 다실바 기수를 바로 아웃시켜버렸죠. 아웃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직전에 김혜성 기수가 타면서 왔는데 솔직히 제 눈에 썩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번 킹브라더하고 이제 9번 영천솔레미오를 노려야 되는데 이거는 더 뛸 말이에요. 분명히 뛸 말입니다. 영천솔레미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말이 원정관 임견이가 탄 적이 있을 거예요. 임견이가 타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나름 근성이 있다. 뚝심이 있었고요.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유현명 기수가 탔는데 거리 1800에 계속해서 걸음 자체가 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엔 거리가 몇 메다? 1400. 외곽이든 어쨌든 얘보다 빠른 말은 마음만 먹는다는 건 없는데 게이트 자체가 외곽이지만 붙들고 타겠죠. 유현명이가 1400의 마필의 걸음의 성장세를 봤을 때는 영천솔레미오는 무조건 노림수를 둬야 되고요. 이번 킹브라더도 기록상 밀리지가 않아요. 1400인가요? 무거운 줄에 28초 1입니다. 그죠? 내측 갇히는 그림도 솔직히 그려지지만 최적의 전개는 저는 나온다라고 봐요. 경합이 있거든요. 오르다는 잠재력이 있고 무조건 배팅권에 내가 안고 갈 거고. 킹브라더 영천솔레미오. 오전장 주로가 가볍게 흘러간다라면 영천솔레미오 놓고 할 겁니다. 무겁게 흘러간다라면은 이번 킹브라더 놓고 할 거고. 요 정도 참고하십시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혼합사군 1800m 10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입니다. 딱 한 마리만 언급을 드릴게요. 역시 배당판 자체는 혼전입니다. 혼전 구도. 혼전 구도인데 6번 그레이트 댄스입니다. 노림수를 줘. 내가 직전인가 한번 노림수를 뒀는데 말이 이게 5월 6일 경주나 이 그레이트 댄스가 5월 6일 경주 그리고 4월 3일 경주 그리고 2월 18일 경주를 보면은 이 그레이트 댄스가 예전에는 선행으로 주도했단 말이에요. 따라가서 들뛰는데 이때 당시의 경주 전개를 보면은 말이 겁이 많아졌어요. 겁이. 제가 봤을 때 발주 능력이 뛰어났던 말인데 밋밋하더라 이거예요. 밋밋하더라. 이도저도 없고 전개가. 근데 뭐 있어요 이번엔 전개가 뭐가 있어요? 오렌지 게라지 하나죠. 앞에 가는 말이 외곽 2선을 물립니다. 외곽 2선 3선까지 미드나이트 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전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현명의 안장이라면은 뭐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기마 한두를 완전히 잘라내고 승부를 볼 겁니다. 원툴 맞고는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6경주 쓰나미가 준비한 두 번째 승부. 나름 자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기세는 제가 잡고 있습니다. 자, 7경주로 들어갑니다. 국내산 순등급 1600m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이에요. 금화카이로스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금화카이로스. 얼라이브 캡틴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1600이 적정거리예요. 적정거리. 원게이트. 금화카이로스는 이번엔 제가 봤을 때 기습 선행 조건을 만났습니다. 외곽 2선. 전개가 나온다. 무조건 노림수를 둬야 됩니다. 다른 말들은 다 기복이 있어요. 럼파이터의 점핑 출전이고요. 파인의 꿈 직전 보니까 아직도 안 좋고. 포파이어 직전에 5개월의 공백 어부지리성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 알파스타 아까 9시 병합 조결 시키는 거 봤죠? 말이 못 나가잖아요. 하이군말하고 병합 조결 시키는데도. 두 마리를 언급해라. 혼전이거든요. 1번 얼라이브 캡틴 6번 금화카이로스 노림수입니다. 두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경주 승부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예요. 12마리가 장을 겨룹니다. 뭐가 선행 갈까요? 뭐가? 강산도끼, 카이모, 운주뜸 12 쿨가이. 이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나가겠죠. 경주를 공부할 때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말이 선행을 나가냐 그걸 찾아요.
단독 선행이냐 어부지리 선행이냐. 그럼 얘네가 선행을 나갈 경우 올 수 있는 말들인지 직전에 따라가서 이긴 말들인지 선행을 처음 나가는 말들인지 그런 말들이 더 뛰거든요. 선행 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나가겠죠. 근데 마음 먹고 선행 한번 나가겠다. 마음 먹고 작심하고 선행 나가겠다 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말 한 마리 빼고는 나머지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덜 뛰는 말들이다. 보여준 능력 기본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은 여기 없습니다. 축은 여기 없습니다. 이게 이 중에 하나가 원툴 막건이 되겠죠. 그냥 오는 말은 여기 있어요. 거리가 이거 몇 메다예요? 2000m입니다. 완전히 상태가 올라온 말 베스트. 여태까지 베스트가 아니었다라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이번엔 이기겠다라면서 강한 의지. 여기에 왜 이 기술을 불러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대당파는 뭐라 그랬죠? 혼전입니다. 마지막 경주를 웬만하면 메인 승부에 안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전문가들은 분명히 사연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왔을 때 자기한테 치명적인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들어갑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마지막 경주는 현장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하고 싶은데 좀 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주종목은 아니지만 제주, 부산 뭐 지난주 경마 잘해왔고요.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도록 기세 잡고 있으니까 파이팅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마로 찾아뵐 거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